분들이 그 스마트 시티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을 또 갖추고 있고, 또 그 기존 기술과는 다른 차별성, 혁신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문제들을 기존보다 훨씬 더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춘 그런 기술 기업들이 실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업의 힘만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것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에 계신 분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 기술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들이라도 사장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혁신성을 갖춘 기업과 또 우리 그걸 구현하는 지역이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 준비 기간 동안 우리 기업과 또 지방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잘 협조를 하셔서 좋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이번 공모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 또 지방정부 계신 분들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에 계신 분들, 또 지방정부 계신 분들 의견을 계속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성공 사례,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공유를 같이 해가면서 스마트 시티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광호 과장님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혁신기술 발굴 사업 설명회에는 총 132개 기관이 참가를 신청을 해주셨고요. 인원은 250명이 참가하시겠다라고 일단 신청 주셨고, 현재 온라인으로 180분을 신청 주셨는데 현재 170분 가까이 접속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혁신기술 발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22년 혁신기술 발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국토교통부 이용관 사무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관입니다. 지침은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도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 또 앞에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침인 지침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혁신기술 발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주도형, 그리고 시민이 주도해서 지역 문제, 지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먼저 기업 주도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이 그 실증을 잠시만요.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셨나 보군요. 네. 그래서 기업 대학이 실증이 진행되는 지자체,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서 그 지역의 현황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기업 대학의 창의적인 솔루션을 최대한 이제 발굴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솔루션은 조성사업 혹은 이제 확산사업과 연계해서 확산까지 연결시킨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식 자체는 기존에 저희가 챌린지 사업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과는 다르게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그리고 그 기업 대학이 보유한 솔루션 자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수 기술의 혁신 제품 지정 등의 조달 특례 등의 이제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주도 리빙랩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면 시민 참여를 넘어서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발굴하고 운영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을 좀 높이고, 시민주도 리빙랩을 활용해서 혁신 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는 시민 주도형 솔루션을 발굴 실증하고 도시 문제 발굴 해결을 위한 기반도 마련을 해서 솔루션 확산을 도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민주도 리빙대평의 지원은 크게 이제 기본적인 그 혁신기술 실증 고도화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리빙랩 관련된 부분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부분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리빙랩,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리빙랩, 그리고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기존에 수행하시면서 이제 구축되었던 리빙랩, 그리고 지역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등과 이제 연계하는 것도 권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설명회, 지금 오늘 펼쳐지는 설명회와 그리고 기술 제안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이 기술 제안회를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기술을 갖고 계신데 지자체랑 어떻게 컨택을 할 수 있을지, 지자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컨택이 이렇게 매칭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데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업,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기회,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그때 제출해 주신 이런 기술 제안 목록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게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를 해서 서로 매칭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이 갖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기술 솔루션. 그러다 보니까 기술 솔루션이 중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기업 주도형 그 리빙랩형 그 두 개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 내에서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지자체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됐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기업, 대학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제 사업 현황, 예산 집행 현황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해 드렸던 이런 그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서 우수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사업 종료 후에 이루어질 건데요. 그 평가에도 이런 중간 상황 점검 과정들도 함께 그 평가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평가해서 잘못했다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진행하고 추진률이 우수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홍보 기회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정산, 사업 관리 등을 위해서 회계법인 및 감리기관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요 밑에 있는 사항을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국비 차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드린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계 부분은 중복돼서 넘어갔고요. 기타 사항은 저희 이제 과제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평가위원회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뭐 사업계획서 혹은 이제 기술 실증 계획서 같은 것을 잘 작성을 하셨겠지만 평가위원회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수정 보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업, 지자체 그리고 이제 저희 위탁기관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그 협약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약이 추가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좀 열어놨습니다. 이제 뭐 기업이 단독으로 지자체랑 협약을 뭐 확약서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할 거고, 대학이 단독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할 거고, 기업, 대학, 지자체가 합쳐서 들어오시는 것도 다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열어놓다 보니까 그 사업사마다의 이제 뭐 예산 활용 방법, 그다음에 사업 추진 방법,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약으로서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사업 목적, 내용, 기간, 뭐 과제 관리 방법,
사업비 지원 방법, 정산 방법, 뭐 손해배상 방법, 협약 변경 방법, 뭐 여기에 성과물의 소유가 어디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준용할 지침들은 저희가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여기를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틀은 여기를 따라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와 또 협의하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주도형 혁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또는 실증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실증 대상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과의 협력을 명확히 해서 컨소시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들어와 오셔야 합니다. 역시 이제 기업과 대학도 실증 지역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에 그 운영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기술과 솔루션은 한 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개 실증 지역에서 한 개 서비스는 한 개 실증 지역에서 실증을 하는 게 맞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 이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와 농어촌의 서비스 방식이 달라서 이걸 둘 다 실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지역에서 실증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10건 선정, 그리고 국비는 최대 15억 지원입니다. 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 개수, 지원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학,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원활한 실증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투입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 보면 평가 항목에도 보시겠지만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기술의 혁신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기존 챌린지 사업 등으로 실증 중 혹은 완료 중인 솔루션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유사성이 낮은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사성이 낮은의 기준 혹은 이제 차별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적어놨는데요. 기존 솔루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우위가 있다거나 기술적 우위 그리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런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우위는 뭐 미세먼지 센서인데 기존에 설치하던 것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 우위는 뭐 맛집 안내 소개인 경우에 뭐 포스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뭐 혼잡도, 예약 이런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차이점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유사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주차장의 경우는 하나의 주차장이 아니라 뭐 권역을 설정을 해서 그 권역의 통합 솔루션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식에서 혁신성이 높은 경우에도 차별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그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 기구축된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등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통합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한달지 기존에 했던 서비스에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솔루션의 연계 확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것이 스마트 도시 계획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그 평가에 우선 그 가점은 아니고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가 및 사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상황이니까 넘어가고요. 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사업 완료입니다. 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예비 검토를 통해서 선정 제외 대상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그리고 발표 평가를 거쳐서 보득점 순으로 최종 10건을 선정하게 됩니다. 서면은 60%, 발표는 40%가 되고요. 서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1.5배수의 후보를
선정을 하고 발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1.5배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선정된 기술 중에서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대회 대상은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선정 사업, 그리고 국토부 및 타부처 사업과 동일 유사한 기술의 실증, 그리고 이제 평가에 비리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기술의 우수성, 혁신성, 그리고 사업 추진 방안의 적정성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배점이 높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활용의 적절성에 지자체 재원 조달, 투자 방안 등도 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평가에서는 이제 민간 주체 그리고 지자체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주도 리빙랩 평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민주도 리빙랩을 활용해서 실증을 할 필요가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또는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구축 운영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지자체. 이게 뭐 순서만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점을 두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 대학은 실증 지역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사업 추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개 솔루션은 한 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5건 선정이고요. 국비 최대 10억 원 지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앞에 사항과 동일하고요. 여기는 이제 지속적인 리빙랩 운영 관리 등을 위해서 지자체가 매년 뭐 2년 내외 10년 동안 5년 동안 10억 원 내로 투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가 22년에 국비 10억 원을 통해서 이제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면 그곳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방비를 향후 5년간 2억 원 내외로 이렇게 투입을 한달지 이런 것들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앞에 것과의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솔루션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요. 뉴 노멀 사용할 건 이거는 이제 팬데믹 등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활 여건을 반영해 좁은 도보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2km 내외의 생활권에서 작동 가능한 적정 솔루션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 편의, 안전,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절약, 생활 환경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시민 참여 그리고 시민 주도로 적정 솔루션을 선정하고 실증하는 것을 이제 솔루션 예시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랑 마찬가지로 기존 동일 유사한 것들은 제외하고요. 유사성이 낮은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1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뭐 예산 또 이제 집행 현황을 통해서 이제 금액 및 감액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당연히 구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앞에 지원 사항에 나왔던 위탁 기관이 스마트 시티 리빙랩 전문가 풀을 좀 구성을 해서 사업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 컨설팅을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리빙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사업 컨설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평가 방식은 앞에랑 동일합니다. 서면 60, 발표 40이고요. 역시나 1.5배수를 선정을 해서 최종 5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평가 제외 대상 앞에 사업과 동일합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역시나 이제 여기는 리빙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평가에서 리빙랩 운영 계획이 가장 배점이 높고요. 그다음에 발표평가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 부분과 사업 기대 효과, 지속 가능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모 향후 일정입니다. 제출일은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인 상황입니다. 네, 여기 공고문에는 요 제출 서류에 이제 요 제출하는 주소 담당이 앞이랑 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지침을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은 오늘 사업 설명회,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기술 설명회, 기술 제안회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공모 접수 후에 예비 검토
서면평가, 그다음에 발표평가까지 3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추진 일정은 동일하고요. 뒤에는 양식 부분이므로 이제 요 양식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은 작성을 하시면서 지금 앞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후보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혁신기술 발굴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기술 제안회라는 거를 이번 공모 사업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술 제안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제안회는 저희가 작년 21년 12월 23일 날 이 사업 설명회 앞두고 기업과 대학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간담회에서 요청 주셨던 기업 측에서 요청 주셨던 내용이 지자체랑 이렇게 매칭해서 실증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이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와 기업 간의 이렇게 교류나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된 먼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서 그래서 이런 기술 교류회 형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좀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기술 제안에는 이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이제 기업이나 대학이 갖고 있는 공급하는 솔루션에 대한 홍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좀 다르다고 해서 다시 한 번만 공유 드리겠습니다. 공유됐을까요?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화면이 아파서. 예.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잘 될까요? 예. 그래서 기업과 대학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와 이제 공유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문제점 그리고 실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업 설명회 이후에 기술 제안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예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사전 수요 조사를 시작을 할 건데 사전 수요 조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 일정은 좀 변할 수 있다는 점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기술 제안의 추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1화는 지금 확정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혁신기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및 수요에 관한 홍보 게시판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홍보 게시판은 스마트 도시 협회의 스마트 시티 솔루션 마켓이라는 홍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이쪽에 저희가 이제 양식을 아직은 안 올라갔는데 오늘 중으로 양식이 올라갈 건데 그 양식에 맞춰서 그 기업이 보유한 뭐 혁신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서술을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뭐 실증 지역이나 아니면 솔루션에 대한 홍보 브로셔 같은 거는 PDF로 이렇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게시판에 업로드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게시해가지고 같이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게시판을 개설을 했고요. 작성 양식은 스마트 도시협회 담당자에게 제출 주시면 되고요. 작성 양식 제출은 마켓 그리고 마켓 smartcity.or.kr로 이메일을 주시면은 그 보내주시는 순서대로 그대로 게시판에 저희가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제안회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과 수요에 관해서 서로 어떤 기술이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실증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5분이나 10분 정도로 짧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1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진행을 해보고 수요 조사에서 이제 저조하거나 뭐 오프라인 개최가 뭐 희망하신다든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국토부랑 상의해서 일정과 뭐 이런 것들 확정해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양식도 저희가 위에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에 공유 그 양식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작성해서 수요조사는 저희가 1월 20일 금요일 15시까지 저희 오늘 그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던 이메일로 회신을 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 홍보 게시판입니다. 그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상단 우측에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이 커뮤니티 홍보 게시판 안에 커뮤니티 제일 밑에 보면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기술 제안, 기술 교류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교류 게시판이 개설이 됐고요. 지금 여기 제일 위에 공지라고 있는데 공지에 이 관련 신청 양식들을 저희가 업로드를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 공유드렸던 이 PPT와 그 사업 설명회 그리고 공고, 이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고문도 이 게시판에 양식을 같이 업로드할 거니까 여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교류에, 기술 교류에는 이렇게 설명으로 끝나고요.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사무관님 그리고 타이어에서는 좀 앞으로 나와서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분이 조명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지금 복도에 있는 연구원이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그걸 자율적으로 이렇게 손 들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질의응답은 우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심으로 하고 시간 여건이 가능하다면은 저희 온라인에서도 채팅창을 통해서 간략히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들어온 거 혹시 있나요? 강원도 홍성군에서 스마트시티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기술이 한 개만 실증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뭐 민간 기업 두 곳이랑 손잡고 저희 지역에서 두 개 기술을 다 실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혼동이 됐어요. 그 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자체는 동일 기술이 다른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되는데 지자체 한 개는 두 개 이상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것 같이 이제 다양한 기술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계 있을 때. 그러면 질문은요. 카이아랑 LH가 저희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혼동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 자체의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방식이 민간인터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 중에 일부 부분이 이제 위탁 형태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 위탁 기관으로 카이아와 LHI가 지정되는 상황이고, 하는 역할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업 관리, 그리고 이제 필요한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내려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렉터의 김병훈 선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IoT 플랫폼 회사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술 쪽 관련해서 10개 선정을 하시는 거에 대한 지원 중에 혁신 조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수 조달, 예를 들어 우수 제품도 있고 또 세 개의 프레이즈로 나눠져 있는 혁신 조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류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조달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그 혁신조달을 통해서 혁신조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쓰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이쪽에서 우수한 기술로 평가를 하고 주도층이랑 같이 평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혁신 제품 지정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시티 관련한 혁신 제품 조달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별도의 창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혁신 기술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별도로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기재부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혁신 제품 선정은 공공성과 혁신성 두 개를 큰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혁신 기술을 발굴을 해서 국민 현장에 적용을 해서 검증이 됐다고 하면 공공성과 혁신성이 어느 정도 이미 만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저희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다 빠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 홍정기사라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최종 발표 이제 평가할 때 발표는 어떻게 기업이 주관이라서 기업이나 대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면평가 항목에서 지자체 재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매칭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 부분 쪽이 이제 의무인 건지 아니면 하게 되는 가점 사항 같은 것들이 좀 앞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좀 더 설명이 잘 될까에 중점을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과제는 기술 자체의 혁신성을 얼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가점도 실제로 가장 높고요. 평가할 때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지자체 상황은 이제 평가 기준은 저희가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건데, 그 부분에 이제 그런 이제
지자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양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자체의 확약서 그리고 지자체의 매칭 확약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자체가 이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지자체에서 실증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소형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중요 관점 항목들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뭐 이제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평가에서 항목이 제일 큰 거는 기술의 혁신성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혁신성을 가진 기술이라고 하면 그런 이제 매칭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더 보이면 우선도 높게 평가를 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혁신성에 초점이 두는 것이고요. 나중에 발표 평가를 할 때도 발표의 주체는 신청한 사람이 발표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어느 내 기술을 실증하기 적합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방정부와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신청을 기업 몫으로 기업 이름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지자체 이름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둘이 공동 이름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 이름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발표를 지자체가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처음부터 기업이랑 지자체가 같이 하면 되고 그러면 발표도 기업이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은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이거를 신청을 할 때 기업이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지방정부에서 우리 도시에는 이 좀 뭐 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프다 아니면 교통 문제가 골치 아프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공모 형태가 됐든 별도 협의가 됐든 기업을 찾아서 같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제가 열어뒀어요. 그래서 신청 주체가 같이 할 수도 있고 기업도 할 수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최종적인 발표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듣습니다. 전자파연구소의 박지용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 하면은 통상적으로 IoT 기반으로 해서 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IoT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운영하고 저쪽에 연결하고 하는 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얘가 다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기술 적용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의 전자파 환경을 허용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기준 제시되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요번에 기술들이 들어올 때도 어디 지역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전자파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같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시티 조성도 하고 이제 확산을 하는 과정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실행에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유아이팀 조동철 인사합니다. 지원되는 전체 금액 안에서 현금과 현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사후 정산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로 공문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기술을 갖다가 지자체랑 기업이랑 대학이랑 이렇게 매칭을 했을 경우 기업이 쓸 수 있는 이런
뭔가 좀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현물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응용을 하기 위해서 몇 개를 더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원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거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 하면은 저희 거를 가지고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미 5천만 원이 발생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R&D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해서 개발하시는 데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비 재료비의 그 매뉴얼에 보시면 저희 국가연구개발법 혁신법에 따르면은 관련된 연구 재료비나 사용 용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셔서 그 현물 배열 쓴 비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과정에서 그런 내용 혹시 다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기업의 기술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리 기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은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R&D 부분에 관리에 좀 방점이 있는 사이아가 이거는 이제 선정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드에서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로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지 질문이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완성이 다 되는 것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 과정에서도 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지자체는 뭐 광역이든 기초든 뭐 전혀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 건지 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에 대한 이렇게 차별이나 그런 것을 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혁신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실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와 지금 이 사업이 이제 구분되는 것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실증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일부는 보도와 정도로만 보시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기준 또한 없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모두 가능합니다. 예, 프론트에서 많은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160분이 지금 접속해서 지금 질의를 한 15개 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총 사업비 각각 15억 원, 10억 원인데 지방비 1:1 매칭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거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매칭 기준이나 그런 것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의 추진 의지, 향후 이제 운영 과정에 필요한 예산들을 얼마만큼 투입할 의사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이 평가에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는 임상이나 뭐 혁신기술의 범위 그리고 혁신기술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혁신성은 그래서 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혁신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명사화시켜서 이겁니다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와 같이 기존에 쓰였던 것 혹은 실증 중인 것은 제외를 하고 기존에 뭐 유사한 경우에도 유사성이 낮은 것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유사성이 낮은 예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우위 혹은 기술적 우위 혹은 이제 뭐 적용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 효과 자체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시민주도 리빙랩형 사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시민주도 리빙랩은 국비 지원이 지자체가 아닌 기업에게 직접 되는 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자체는 저희가 그 구성 자체는 되게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또는으로 묶여 있었던 그 기술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또는 대학이 중점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 지자체랑 함께 그 협력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지자체가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는 이제 역시나 혁신 기술을 실증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과 컨소시엄 등의 협력 형태를 구성하셔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해시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선정 제외 대상은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만 해당되나요? 스마트 챌린지 사업 지역을 챌린지 사업과 다른 솔루션으로 지원 가능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외 사항은 지역 거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장려 상황들 중에서 기존에 했던 여러 솔루션들과의 연계 혹은 이런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혁신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설명 들었고 패스하고요. 인천광역시에서 질의 주셨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지자체인가요? 기업인가요? 그리고 지자체라면 광역기초 이건 아까 나왔었고요.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께 참여한 기업에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데요. 지방비 매칭비가 있으면 가점이 있는지요? 죄송한데 하나씩 예, 해주시면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교부는 지자체인지 기업인지 물었습니다. 아까 중간 과정에서 그 얘기 나왔듯이 주체를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주체가 돼서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지자체가 기업과 함께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지자체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컨소나 이제 협력은 명확히 맺되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협약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급할 것은 모든 것이 사실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부분을 협약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나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지자체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께 참여한 기업에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학소를 구성하실 때 이렇게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공모하셔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이 되시다면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도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비 매칭에 있어서 가점이 있는지는 이거는 권장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리빙랩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리빙랩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 지원이 가능한지라고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나 리빙랩에 관련한 전문가는 이제 콘솔을 꾸시면서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리빙랩 관리와 운영과 컨설팅 측면에서 저희 LH연구원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뭐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없거나 뭐 이런 연결도 원하시면 이렇게 연결도 드릴 수 있고 대부분은 일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셔서 네트워킹을 꾸리시는 게 주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필요하신 부분 영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컨설팅 사업 관리부터 해서 컨설팅을 잘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빙랩 하면 시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나오고 그에 따른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데 3월 신청서 제출은 리빙랩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혁신기술 발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리빙랩 형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혁신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주 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지원 대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혁신기술 중에서 시민주도형 리빙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제 지속적인 리빙랩 운영을 할 것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혁신기술을 실증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혁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실증을 진행을 하고 이제 리빙랩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계획상에서 앞으로 이제 시민주도형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를 짜시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리빙랩 자체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혁신기술 발굴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방비 매칭 확약서상 총 납부 금액 의미는 무엇인가요? 5년간 리빙랩 운영비 총액 개념인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예시에서 드렸던 것처럼 금년 내에 명확하게 진행 가능한 금액 플러스 단연도에 지원이 가능할 경우 네, 그 전체적인 금액도 적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평가 기준만 명확하게 둘 뿐입니다. 혁신성을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 여기가 유사한 것을 다른 곳에서 실증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해서 걸러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엇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외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평가 기준과 혁신성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기술을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주도형 리빙랩에서 사업기간이 1년 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사용할 수 있는 사업기간인지요? 라고 물었는데 이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년 내로 알고 있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대로 이건 이제 사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비가 저희가 지급되고 이제 단년에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한 개의 업체가 3개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3개의 지자체와 협업해서 3가지 제안을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대상 자체를 초반부터 설명드렸던 게 기업 대학이 아니라 기업 대학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대상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솔루션이 명확하게 다르고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물 소유 및 활용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성과물 소유와 관련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약 과정에서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설치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인프라가 설치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또 그걸 이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상황에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과물 소유와 한 가지가 뭐였죠?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은 여기까지 올라 있는 여기까지만 받고요. 2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선정 지자체는 신청이 불가한데 그 지자체에서 사업 위치가 겹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제외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갖고 전체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 중소기업, 대기업 협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한지 문의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좀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을 다 열어놨다고 해서 대기업이 유리하다거나 중소기업이 불리하다거나 그런 걸 두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업이 원하는 협업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형태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만 참여 가능하면 구축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향후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이런 실증을 하고 이거에 따른 거를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증을 해야지 이런 시설물들이 다시 철거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시면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협약 주체 자체가 협약의 실증지인 지자체 그리고 그 혁신 기술을 보유한 곳,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이제 위탁기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당연히 협약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충남도청입니다. 예산 배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컨소시엄이 지자체가 50%고 민간이 50%일 경우에 주체가 같이 공통으로 가면은 만약에 5대 50%는 자체한테 보조 사업이 되고 50%는 민간 보조 사업이 되는 정도를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가 민간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 사업으로 간다,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50%를 가져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참 들어와서 지자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래서 또 지방비로 그러니까 지자체로도 보조가 내려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그 지자체 보조 사업 형태로 하는 그런 구성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50%를 받으시면 그걸 어떻게 쓰십니까? 뭘 구입하실 때 쓰신다는 얘기신 건지, 네, 저희 공사비로 쓰신다는 건지. 네, 저희 시설물에 덧붙여서 통합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게 하려면 서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희 그 청 내 서버실에 서버가 증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물품 구입비 형태로 구입이 돼야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까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사업을 더 할 수 있을지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협약이나 이제 구성 사항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예산 사용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앞에 그 공통 사항에 들어갔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지침은 보조금 사업 관련된 지침에 따른다라고 앞에 지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그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 자체는 지자체 보조금처럼 매칭을 맞춰야 되고 50%는 그렇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맥이 안 맞아. 그래서 관문을 항상 찾아가야 돼. 응. 그게 무슨 뜻인가? 말도 안 되는 일본 걸 구글 돌려서 만들었나 봐. 거를 그냥 번역해서 많이 만들고 무슨 뜻인지 몰라. 왜 그런 줄 알아? 관문을 찾아봐야 확실히 알아. 교수가 제자들한테 몇 페이지씩 번역해 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잘한 놈도 성의 있게 한 놈도 있고 그냥 구글 돌려서 갖고 온 놈도 있고. 온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 있으신가요? 온라인에서 하나 정도 더 들어왔는데요. 만약 A 지역에 DRT 기술로 통근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때의 솔루션은 DRT 기술인지 통근버스 플랫폼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 지역에 DRT 기술로 통근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때의 솔루션은 DRT 기술인지 통근버스 플랫폼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좀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운영 중인 것은 제외한다 그것을 예, 보고 예. 싶으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실증하고 있는 실증하고 있는 솔루션은 이거의 실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지금 실증 중인 것들은 이쪽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실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 이거를 실증에 대한 것이 아마 실증 솔루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못 내리겠다로 어떻게 보면 보이는데 그거는 지금 실제 운영 중인 곳에 의견을 좀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솔루션이 뭔지 그걸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은 제외인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은 그 3시 25분까지 하기로 일단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적극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없으신 것 같은데. 온라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온라인도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여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모지침에 있는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주실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제안에 관련된 부분도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하신데 열심히 설명 들어주시고 열심히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계획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